코멘트 주세요. 라이크 좋아해 주세요. subscribe 주세요. 진짜 남는 건 대화랑 믿음뿐이거든요. 장거리 연애는 제가 우선이에요. 나 남사친 여사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헤어짐에 관해서 배울 점을 가지고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뿐만 아니라 인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외국계 회사도 지원을 해서 한 것 같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까지 걸렸던 시간, 이직하게 된 이유, IT 분야 이직 위에 처음 시도한 것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의류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이커머스 쪽으로 갔다가, 그 메인 이유는 저는 더 이상 옷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옷을 사고 싶었지. 그래서 이커머스에서 일을 1년 하다가 캐나다로 가게 된 케이스인데, 캐나다로 갔는데 저는 진짜 현지학이 없고 대학원도 안 가고 현지에 직장 경력도 없는 상태로 갔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1년이었어요. 첫 1년은. 정말 0부터 시작하면서, 그때 또 제가 캐나다를 가고 1년도 안 돼서 이제 팬데믹이 터졌죠. 온라인이 붐을 제대로 일으키더라고요. 캐나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온라인 쇼핑은 그렇게까지 발달이 우리나라만큼은 안 됐었고 그런 디지털화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게 원격화되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그러면서 이 추세를 봐서는 IT가 답이다, 소프트웨어, 테크 쪽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문득. 그러고 나서 저는 그때 프리랜서 이런 거는 했어도 이렇게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왕 똑같이 일을 할 거면 돈을 많이 받는 유망한 직업으로 선택을 하자,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직업을 빨리 구하려면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 했는데 저는 디자인이 경력도 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테크 플러스 디자인? 그때부터 이렇게 어떠한 직업이 유망한지 이런 거를 서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온 게 UX, UI예요. 그냥 무작정 스킬쉐어나 유데미 같은 그런 사이트를 뒤져서 UX, UI를 처음 배웠어요. 뭔지, 뭐를 하는 건지부터. 왜냐면 그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툴을 사용하는지를 배우면서 하는데, 돈을 한 푼 안 받고 그렇게 강의만 듣고 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걸 하면서 돈을 받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이드로 이제 프리랜서로 많은 북미나 유럽 등등 해서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픽 디자인 아니면은 뭐 웹사이트 디자인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UX, UI 그리고 뭐 툴 배우고 간단한 코딩, 그걸 토대로 이제 클라이언트랑 좀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 UX, UI 할 수 있는데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개발하고 있는 거 있으면은 나한테 줘라, 내가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획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막 구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본격적으로 일을 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UX, UI는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정말 제가 한 것들 다 긁어 모아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다듬는 데만 해도 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현직자한테도 이거 괜찮은지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한 2, 3주 꼬박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죠. 그렇게 UX, UI를 처음으로 만나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IT 분야 이직 위에 처음 시도한 거는 제가 잘하는 거랑 유망한 직업, IT, 이 목표를 접목시켜서 저한테 맞을 만한 직종을 찾고 그것만 보고 구글링으로 시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포트폴리오 준비 궁금해요. 이것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포트폴리오는 UX, UI라는 게 프로덕트 디자이너랑
UX UI랑 하는 일은 비슷비슷한데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은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얼마나 예쁜지보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더 손쉽게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소비자가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생각의 그 스텝들이 필요해요. 그런 거를 풀어서 하는 게 포트폴리오고, 디자인 자체는 정말 마지막 단계예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이렇게 풀어서 제가 한 일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취업 포트폴리오에 관련해서는 그런 뼈대만 맞춰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식이 필요해요. 예뻐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각의 프로세스를 보는 거거든요. 그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볼 때도.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솔루션을 디자인으로 풀어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UX UI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예쁘게만 하는 디자이너는 되기가 싫어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UX UI 처음 공부할 때 어떤 강의로 시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UX UI 제일 처음 한 거는 스킬쉐어에서 UX UI 첫걸음 이런 게 있어요. 다 영어 강의긴 한데 이 후기도 엄청 많고, 제가 이 더보기란에 이거를 여기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태그를 해놓을 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IT 계열에 입사해보니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것들 공유해주세요. 제가 IT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도 약간 친구 그룹 중에서 테크에 일한다고 하면은 약간 인상이 약간 이런 게 있고, 아무래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의 꿈이었던 재택근무가 디폴트인 게 가장 좋았고요. 보수적인 분위기보다는 뭔가 더 융통성 있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게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일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덕트를 담당한다는 거는 정말 그 제품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거를 아무리 마케팅을 잘하고 세일즈를 잘해도 이 프로덕트 자체가 진짜 융통성 없고 사용성이 떨어지면은 정말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다 삼박자가 맞아야 하지만 개발자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프로덕트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경험을 저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뿌듯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받았던 질문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입사하셔서 일하고 계신데 연봉이 궁금합니다. 캐나다 IT 업종의 연봉 수준이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질문은 그 전 질문이랑 약간 이어지는 면이 있는데, 테크가 유망하다 보니까 IT 프로덕트 관련된 프로덕트 디자이너,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직종들이 되게 고수입인 경향이 있거든요. 저의 직급은 그냥 프로덕트 디자이너거든요. 회사에서는. 앞자리를 말씀드리면 연봉 캐나다 기준으로 8로 시작하는데 한화로 환산을 해서 여기 토론토의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캐나다 달러로 79K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시니어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6피규어가 넘습니다. 이제 저의 목표죠. 그래서 앞으로 유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일한 만큼 보수를 주는 그런 직종이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가요. 그리고 걱정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현지 학위도 없다면 첫 취업을 해외에서 하는 건 힘들겠죠?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해외로 취업하려면 많이 어려울까요? 저 있잖아요, 저. 이거는 답변을 드리면 어려워요. 정말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 하는 거에 따라, 자기 역량에 따라 정말 천지 차이예요. 왜냐면 제가 느낀 북미 이런 쪽은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종교들, 다양한 국적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점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달라요. 나온 대학교도 다양해요. 그만큼 자유로운데 자기가 하느냐에 따라 정말 결과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케이스는 되게 드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나는 드문 케이스니까 너네는 꿈도 꾸지 마 이게 아니고 영어, 실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줄 그런 포트폴리오나 그런 이력서 등등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정말 다 잡아서 최고로 저를 쳐주면서 갈 수 있는 직종과 그 산업에 들어가려고 정말 많은 종합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이 세 가지를 맞춰서 하시면은 정말 가능하거든요. 외국에 오셔서 현지화기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더 유리한 거예요. 더 그 산업에 뛰어들 그런 커넥션이나 영어, 언어나 이런 것들이 여유로워지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저도 부딪힌 거잖아요. 현지화기, 뭐 유학 경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려워요. 근데 취업은 어디서나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본인 모국어 아닌 곳에서 취업을 하는데 어떻게 더 쉽겠어요. 말을 하지 않는 일이 아닌 이상, 그쵸? 어떻게 본인 노력을 하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어려울까요? 고민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줄, 보여줄 자료들, 그리고 영어. 이 두 가지는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UX, UI 천재예요. 아니면은 다른 직종에 진짜 재능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하고. 근데 이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잘 못해요. 이걸 보여주는 자기 PR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도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나는 실력이 훨씬 더 역량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물어보면 내가 한국어로 표현하고 싶을 만큼 표현을 못하니까. 그게 되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 같은 급의 실력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면 그 현지 언어로 어떻게 자기 PR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더군다나 북미는 뭐 자격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면접 절차가 굉장히 실무 중심적이고 어사이먼트도 내주고 이렇게 되게 액티브하게 면접을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취업이나 적응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현지 언어를 정말 1순위? 그래서 여기도 영어 관련 질문이 되게 많은데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어. 영어 쓸 일이 잦은데 준비 없이 말하기가 너무 겁나서 말이 안 나와서 매번 어려워하시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읽기랑 듣기는 잘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쓰기랑 말하기. 이 두 개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정말 유일한 방법은 정말 많이 듣고 그거를 따라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려면 일단 어떻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지 충전을 시키고 이거를 내뱉는 게 그 다음 단계거든요. 많이 듣고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뇌에 적응이 안 되거든요. 저장이.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공부를 하면서 듣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시절에는 빅뱅 이론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막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처음에는 자막이 있이 읽고 그다음 두 번째 정주행할 때는 자막을 없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들은 거를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 영어 억양이 나오고 그 억양을 조금 잘 따라하면 약간 영어가 또 유창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말하기를 늘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이 영어를 듣는 그 내용을 제가 관심이 있어야 저절로 외워지고 저절로 이해가 되고 그러잖아요. 뭐 한국어로도 그냥 관심 없는 거 들어봤자 제 기억에 남지도 않잖아요. 오늘 저도 제가 누누이 말하는 그 방식, 그렇게 공부처럼 느껴지지 않는 좋아하는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뇌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추구를 하는 앱을 하나 또 가져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독자님들이 워낙 해외 생활에 관심이 많으시고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봤자 한번 그 방식대로 해보는 게 훨씬 더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아니까 제가 말하는 공부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반영한 영어 교육 그 앱을 항상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스낵 잉글리쉬라는 앱인데 그동안 사용해본 다른 앱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 그냥 미드나 영화 이런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브이로그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정말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근데 정말 이거는 잘한 약간 틈새 공략이라고 생각한 게, 저도 처음엔 미드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유튜브 브이로그가 그런 게 유행이 아니라서, 근데 외국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익히면서 아, 이게 교과서에 배운 거랑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브이로그로 공부하는 방식을 런칭한 게 진짜 약간 이 스낵 잉글리쉬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브이로그,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고급, 초급 이렇게 고급 표현들이 많은지 초급 표현들이 많은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행, 시카고, 아니면은 여행, 커플, 마이애미, 뉴욕, 이렇게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브이로그 안에서도 왜 뷰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브이로그 유튜버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약간 연애 브이로그 이런 것도 있어요.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이 브이로그를 말하는 거를 이렇게 섀도잉 할 수 있게 다 적어놨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리뷰를 하면은 브이로그 보면서 그 자막처럼 나왔던 전체 문장 중에서 가장 응용할 수 있는 그 코어 표현들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주네요. played it off, 이렇게. play it cool, 속이다, 어떤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이런 거를 이 표현을 이용해서 다른 상황에 이렇게 응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예문들. Did you try to play it off? 섀도잉을 누르면 브이로거가 했던 표현들을 제가 한번 따라해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릴스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도 숏 릴이 있어요. 결혼생활 꿀팁, 남자편. 아, 이거 약간 틱톡 For marriage tip. When your wife keeps asking you to do a task that you don't want to do, just keep putting it off for a long time until she ends up doing it herself. 만약에 저라면 틱톡 안 보고 그냥 이거 열어서 보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저장할 수도 있네. 그 복습으로 가서 내가 담은 문장, 이렇게 릴스를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보다가 이거 내가 좀 배워야겠다 하는 거는 이렇게 인스타처럼 저장을 해서 배울 수가 있네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이 소개해드린 앱을 떠나서 저는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생활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모든 그냥 한국이 아닌 다른 현지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은 일단 그 언어는 언어 공부는 정말 뭘 하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계속 계실 건지도요. 일단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그 편의시설이나 뭐 대중교통 등등 그 소비자한테 얼마나 편한지 정말 몸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만큼의 서비스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 너무 제가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거를 느끼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일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일과 그 삶의 그 밸런스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한국보다
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게 저는 더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일단은 캐나다 최소한 북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고요. 캐나다 날씨가 기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날씨가 춥고 우중충해서 우울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네. 겨울에는 정말 특히 토론토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춥기도 춥고 많이 해가 안 뜨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도 겨울이 있는데 여기 토론토 겨울은 특히 너무너무 길어요. 그 해가 안 뜨고 밤이 너무 긴 기간이 길어서 그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 플로리다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휴가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 생활 장점과 단점이 궁금해요. 일단 가장 큰 장점으로는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그냥 친구들 초대해서 저녁밥 먹이고 같이 그날 뭐 이야기하고 보드게임하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는 그런 낭만이 있는 그런 근데 일단 말했듯이 편의시설 이런 게 정말 한국에 비해서 불편하고 의료 시스템도 저는 사실 헬스카드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모르겠고 약간 TMI지만 만약에 캐나다 시민권을 구할래 하면은 저는 한국 여권은 꼭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그냥 캐주얼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뭐 연애, 커리어, 그리고 해외생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답변을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편집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되게 길 것 같아요. 아무튼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기회로 궁금함이 다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